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또 투자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마인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죠. 사실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일부 종목 빼고는 별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에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진짜 극히 일부 운 좋은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 초기에 잘 잡아서 또 매도 시점까지 잘 잡은 경우에는 간혹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실력보다는 정말 운에 가까운 거고요. 정말 극히 일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에서 실력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매번 실력 좋을 것도 없고, 한마디로 뭐 급등주 잘 잡아서 투자한다? 로또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진짜 워런 버핏처럼 몇십 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실력이지, 나 이번에 한 종목 잘 잡아서 뭐 단기 일주일 동안에 뭐 100% 먹었다. 운 좋은 거지 실력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또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종목을 발굴해 낼 수 있는 해안을 가졌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뉴스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빨랐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항상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투자하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거만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고요. 조바심도 날 거예요. 특히 작년에 많이 손실을 본 돈은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계좌가 불안하지는 않고 마음은 급한데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그대로고 정말 이중고죠. 이것도 빠지면 내 거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투자 망칩니다. 자꾸 그렇게 쫓기다 보면 주식 투자는 진짜 멘탈 게임이에요. 자기 마음 못 다스리면 진짜 뭐 한 번 수익 냈던 것도 한 번에 다 골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멘탈을 잘 잡으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주식 투자 원칙은 시장이 강할 때보다는 좀같이 횡보하거나 약할 때 그런 때 더 필요한 원칙이다.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시장이 강할 때는 원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면 돼요. 사면 그때는 뭐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뭐 원숭이가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는 것도 강세장 얘기지 약세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세장일 때는 단순한 투자가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그냥 사고 오르면 팔고 뭐 이런 단순한 전략. 하지만 약세장일 때는 또 예의가 틀리거든요.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떨어져야 되고 오르면 더 좋고 뭐 이런 포트폴리오 방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에 안 가더라도 참고 견뎌내면 갈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퐁당퐁당 따라다니면 소위 말 욕만 썼다고 그러죠. 오늘은 페라이트네? 그럼 페라이트 투자. 내일은 거 빠지죠, 또. 물론 뭐 3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견딘다는 거죠. 오늘 또 2차전지가 강하네? 그럼 방송에서 온통 2차전지 얘기만 나오죠. 그거 톡 사고. 내일 가면 또 조선주 얘기 나오네? 그 온통 방송에서 조선주 얘기만 나오고, 그날 사면 그날이 고점이고.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게 왜 그렇게 당하냐면, 원칙 없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원칙 없는 매매. 음? 여러분들 주식을 왜 사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경우는. 어떤 종목의 고가이지만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거죠. 여러분 보시면, 가격은 다 고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차트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지만,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고가도 아니야. 주식이 너무 싸.
너무 싼데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당장에.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너무나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꼭 사고 싶어.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사는 거죠? 그런 종목을 사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싸더라도, 싸고 안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뭐 PBR 뭐 0.2배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철강주 같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PBR이 0.2배죠, 여러분들. 거의 재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좋고 싸고 하잖아요. 철강도. 하지만 안 갈 것 같아, 당장에는. 근데 이런 거 사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사나요? 어떤 이유에서 사나요? 이 가격이란 자체. 현대자차를 내가 35,000원에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에 갈 것 같진 않잖아요. 이 가격대에 사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들. 뭐 은행주 사는 사람도. 이거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안 가죠. 근데 야, 이 수익에 이런 종목을 내가 지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사서 기다리면 가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LNF, 에코프로죠. 아까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단기에 막 가격이 다 비싸다고 언론에서 떠들지만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종목.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생각하셔야 될 게, 어,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대로 틀리게 갔다. 그때가 중요해요. 자, 일례로 뭐, 에코프로 이런 게 나는 여기서 샀지만 더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산다. 비싸다고 하지만 산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알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서 더 갈 것 같다는 생각. 미래에 계속 성장해서.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뜻대로 안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죠? 네. 만약 얘가 뜻대로 안 가고 이거 다 예시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폭락 오는 거 아니냐? 못 버틴단 말이에요. 흔들 때. 근데 뭐 PBR 0.1배 이런 것들 아까 뭐 대표적인 거 제일 싼 게 철강주니까 오해 없길 바래.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어요. 뭐 동국자가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PBR 0.2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걸 산다는 얘기는 지금 갈 것 같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야, 이런 걸 1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뜻대로 안 간다. 안 간다고 그래서 불안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가격이 너무나 예뻐서 사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분위기상 갈 것 같아서 사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도 틀리는 거예요. 내 예상이 틀렸을 때 이런 거 11,000원에 사는데 예상대로 안 간다고 그래갖고 아이씨 큰일 났다 던지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기다리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든 거지. 예, 오해 없길 바래요. 엊그제 제가 LNF,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체 이거 얘기했더니 당신은 LNF를 좋아하는가 봐 은근히 하나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은근히 에코프로를 까네 이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종목을 애초에 투자 안 합니다, 사실은. 20만 원, 30만 원대 못 잡았으면 놓친 거죠. 그때 놓쳤으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놓쳤으면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걸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종목을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또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나마 나은 것이 요게 좀 더 안전해 보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는 거고요. 다른 의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내 종목 중에 내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꾸 얘기가 좀 옆길로 새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그때도 댓글 중에 가끔 제가 종목 정보 말씀드릴 때 뭐 이런 자료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뭐 밸류에이션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PBR, PER이라는 게 하루 시점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어느 정도에,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다. 이건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소트해가지고 만든 자료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분석에 대해서 이게 안 맞네, 맞네 할 것도 없어요.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고,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걸 먼저 보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죠. 알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든가 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차트부터 보죠. 예쁜 차트 골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치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분은 빠질 때도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빠질 때는 또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빠질 때는. 빠질 때는 버텨. 그건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 너무 싸서 이 가격에는 물려도 그냥 갖고 보관할 거야 하는 그런 종목은, 설사 내가 샀어, 물렸어.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왜? 가격이 메리트에서 있어서 들어갔지, 차트가 이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살 때도 분석 안 하고 차트만 보고 막 따라가서 사신 분은 팔 때도 그렇게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차트로 대응해서 잘 파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살 때 어떤 종목을 뭐 일례로 뭐 현대차다 이런 거 괜히 저평가해. 지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한때 뭐 15만 원에서 놀았으니까, 야, 현대차는 이 가격이면 너무나 갖고 싶은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다 분석해서 정말 싸서 들어가서 잡았다. 이제 그런 분이라면 굳이 차트 대응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5만 원이 다시 못 올 가격, 정말 쌀 것 같아서 산 거지. 15만 원에 샀을 때 얘가 막 폭등할 것 같아서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럼 1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안절부절 할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얘기는. 가치 투자와 차트 보고 투자하는 매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야 된다. 물론 다르게 하겠죠. 근데 그걸 바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잘 들어가 놓고, 일례로 뭐 현대차 같은 거 뭐 15만 원에 들어가 놓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한 5만 8천 원에 들어가 놓고, 잘 들어가 놓고 조금 올려주면 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리고 더 올라가면 다시 못 잡는 경우.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과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게 왜 이런 오류가 나오냐면 싸다고 여기 샀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하고 샀는데 올려준단 말이에요. 조금씩 올려주니까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 정도면 10% 올랐으면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제로 거의 2배 가까이 갔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은 오류예요, 오류. 자기가 산 이유를 망각한 거예요. 15만 원이 너무 싸다는 것을, 5만 원이 너무 싸다고 샀으면, 이게 5만 5천 원 됐다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싼 것이 해소되었을 때 파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중기 투자자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조금 먹고 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도 별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올라갈 때도 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털려요. 흔들어서 턴단 말이에요. 흔들어서. 여기서 쭉 흔들어 갖고도 털리고. 왜냐하면 조금 흔들어주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도 털리고, 살 때는 잘 사놓고도 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신중한 사람은 멈칫하다가 이미 올라가려면 못 사서 털리고.
한 번 오르면 놓치는 종목이 부지기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전에 뭐 LNF 이런 것들 뭐 100배 올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다 여기서 놓쳐서 그래요. 한번 머뭇머뭇 하다가 놓치면 다시는 못 사거든요.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진짜 많죠. 왜냐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이 가격에 샀다. 그때 2만 원 얼마 있죠? 사실은 2만 원, 3만 원. 다시 못 올 가격이다. 다시 못 볼 가격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격에 샀다고 그러면 하루하루 흔들림에 마음 졸일 거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얘기가 틀린 거죠, 이제는. 다시 못 올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는. 시장에서 다 고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또 내가 사고 팔 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파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종목별로 다 대응하는 게 틀리다. 대응하는 게 틀리고, 내가 이 종목이 가격을 보고 산 거냐, 아니면 흐름이 좋아서 산 거냐,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을 보고 산 사람들은 조금 물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막 가격 보고 샀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5% 7% 물렸다고 그래갖고 PBR 0.2배짜리 아까 뭐 현대제철도 있고 했지만 이 38,000원이라는 게 35,000원이 싸서 산 건데 여기서 좀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아이 진짜 왜 이래 이 종목 그지 같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는 이 35,000원이라는 절대적 가격이 좋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더 좋아진 거죠, 사실은. 나는 자, 이 가격이 좋아서 들어갔어. 야, 도대체 PBR이 0.2배인데 35,000원밖에 안 해? 자산 가치가 18만 원인데 이게 좋아서 샀어요. 이 가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안 간다고 욕해요. 안 간다고 욕할 게 아니고 이 밑에서는 나한테는 더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더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그 예시를 현대제철 들은 것 뿐이지 당신 또 현대제철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싸다고 생각을 해요. 철강조 싸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꾸 얘기가 겉돌았는데, 같이 투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지 말고, 정말 사고 싶은 가격대에 도래한 종목을 골라서 사시면, 나중에 충분히 보답은 온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올라갈 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조금 성과가 좋은 시장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팔 때도 잘 대응해야 돼요. 정말로 잘 대응해야 돼요. 한순간 팔타임 놓치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이런 꼴. 이런 꼴. 이거 엊그제 폭락,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이런 꼴. 이런 꼴 안 당하려면 그런 종목은 팔 때도 안절부절 못하죠. 하지만 가치 투자로 해서 가격이 좋을 때 사는 사람은 팔 때 굉장히 느긋하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선정했나?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가격이 좋아서 산 종목은 가격이 좋아서 샀다. 그 종목은 이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욕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만 올려주면 얼른 팔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가격이 좋아서 산 거는 가격이 메리트 있어서 샀다. 0.2 뭐 PBR이 0.3 이래서 충분히 그 메리트가 사라질 때까지 묵묵하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5% 10%만 올려놓으면요 나머지 종목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왜 그 지켜보던 사람들은 옛날에 일례로 이런 것들 뭐 지금 35,000원이지만 얘 4만 원까지 올려놓잖아요.
그럼 못 들어와요. 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5,000원인데 지금 어떻게 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종목들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가니까 오를 것 같아서 비싸지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팔 때도 잘 팔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마찬가지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오를 것 같아서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오를 것 같아서 가격은 비싸거나 말거나 오를 것 같아서 산다. 그러면 팔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는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난 더 좋아. 더 싸져서. 뭐, 이렇게 판단, 이거 예시입니다, 또. 오해 없길 바래요. 그냥, 최근에 시장에 핫 이슈가 된 종목이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 68만원, 70만원이 가격이 좋아서 산 게 아니잖아요. 오를 것 같아서 산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가격이 좋아서 산 종목은 사서 설사 좀 물리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버리거나 조금 올랐다 해서 버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그 가격 메리트가 해소될 때까지 길게 먹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이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 그런 종목이라고 그러면 이 더 올라갈 이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매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가 오늘 좀 주식 투자 원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몇 가지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주식 투자 격언,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내용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좀 따왔는데,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장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도 같고,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발췌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격언, 자, 10% 등락에는 추종하고, 주식 투자에서 10% 같은 거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 특히 우량주들 같이 투자했는데 뭐 5% 10% 당했다고 그래갖고 막 낙담하고 이러는데요. 전혀 걱정할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30% 등락에는 대항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추종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여라. 네. 10% 등락에는 받아들이고, 30% 등락에는 좀 세잖아요. 이게 테마주 이런 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일반 우량주에 맞는 얘기 같아요. 30% 등락에는 대항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량주인데 이유 없이 30% 뺐다. 대항해라. 그거 뭐예요? 사란 얘기예요. 이유 없이 30% 올렸다. 그럼 뭐예요? 대항하라는 얘기는 팔으라는 얘기예요. 대항하라. 자, 그 다음에 강세는 강세를 만들고 약세는 약세를 만든다. 이게 그게 뭐 아까 다 얘기한 얘기예요.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은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종목은 좀 개별주, 테마주한테는 딱 어울리는 말이지, 절대적 아까처럼 가격을 보고 들어간 사람은, 요대로 투자하는 건 맞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세장에서 오르지 않으면, 강세장인데, 안 오르면 사지 말고. 근데 지금 강세장입니까? 약세장입니까?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른다고 그래갖고, 팔지 마세요, 지금은. 예. 약세장이니까 별로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약세장에서 내리지 않으면 팔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약세장에서는 대부분 종목이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더 이상 안 내리다. 그러면 저점이 왔다는 얘기죠. 그럼 팔지 말라.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이 안 돼. 지금 강세장이 아니니까. 남들 다 가는데 못 간다. 그러면 걔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세장에서 내리지 않는다. 그럼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약세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지금 약세장이죠. 약세장에서 지금 횡보장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방어적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세장에서의 악재는 매수기에. 그렇죠. 강세장은요, 웬만한 악재는 다 집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기에. 자, 약세장에서는 웬만한 호재가 안 먹혀요. 매도기예요. 이런 건 주식수한테 많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겪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잘 새겨서 투자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방송 보다 보니까 자, 투자를 망치는 기법이 갖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발췌해놨는데, 뭐 기계적 매매한다고 그래갖고 뭐 10% 수익 나면 무조건 팔고, 10%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주식에서. 10% 수익 났다 해서 무조건 판다? 그거는 주식투자에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때로는 필요한데 이걸 너무 자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는 저도 가끔 했어요. 요즘에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는데 이익 나는 주식은 팔고 싶잖아요. 팔아가지고 손실 나는 주식은 물타기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수의 경지에 들어야 돼요. 이 손실 나는 주식이 하락이 멈췄다는 거의 확신이 들거나 자기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물타기를 하는 거지, 덮어놓고 물타기 하는 것은 내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개인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옛날에 이런 걸 했었어요. 이익 나는 주식 팔아가지고 손실 나는 주식 물타기. 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요 손실 나는 주식을요, 정말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나 뉴스나 앞으로의 실적까지 정확하게 분석해 놓고 바닥을 찍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이걸 사용해서 수익 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진짜 두서없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송 잘 못 올린다고 했죠. 왜냐면 다른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도 시간 낮에 원래 짬을 내서 잠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5월 19일이면 끝나는데 그때 이후에는 또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리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